명태균 씨가 기존에 이제 보도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경선 때는 영향력이 셌던 것 같고 대선 기간 지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소통도 계속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그 어쨌든 가시적인 권력하고는 약간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. 그 상간에는 윤핵관들이 뭔가 명태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과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. 그런 얘기를 좀 합니까? 많이 했어요. 네. 그 얘기는 뭐 권력 관계,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네. 크게 이 사안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배경으로는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저희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 정권이 가장 이렇게 엉망이고 못하는 이유가 저런 멍청한 윤핵관들한테 휩싸여 있고 윤핵관들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 못 오게 했고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과의 연합도 회방을 놓고 자기 얘기도 회방을 놓고 있어서 지금 이 정권이 이 모양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네. 합니다. 근데 본인 입장이죠. 본인 입장인데 일부분은 또 얘기 그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도 엄청 많이 쏟아놨습니다. 아, 그리고 아까 듣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사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어디 갈 때 이런 뭐 꿈자리나 이런 얘기들 얘기하면서 했던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. 명태균 네. 씨하고 있는데 또 명태균 아까 그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대중교통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김종인, 명태균, 김건희 뭐 이런 느낌도 약간 옵니다.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네. 대선 때 그리고 지방선거 때 그 이후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많은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 비슷한 그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. 아, 민주당 행사에. 네, 네. 민주당 행사 공식적인 행사는 네. 아닙니다.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있는 행사에 모여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때 명태균 씨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김종인 위원장의 책사 명태균 씨 오셨습니다.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리고 그 서울에 올라오고는 김종인 위원장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건 그 맞습니다. 말씀해준 행사라는 거는 그 언제쯤 있었던 겁니까 이게? 대선 전에 대선 전에? 있었던 행사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런 동양 파라곤이라고 여의도에 가면 네, 알아요. 예. 네,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 거기 몇 호에서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. 야, 그런 그 하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여하간 예. 지난번에 김종인 본인을 부인하자 그렇죠. 상중이라는 뭐 글을 올렸는데 그래도 나이 든 사람 지금 아유 진짜 나이 든 사람들 상중 그건 너무했지. 명태균 씨 나빠 잘못했지. 그런데 본인은 네. 계속해서 아직도 저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존경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신뢰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그 썩을 놈 막 이렇게 하니까 네. 좀 화난 거는 같아요. 그런데 그렇다고 노인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이도 드신 분한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많은 얘기를 한 건 분명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김종인 위원장의 사모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까? 아 예. 뭐라고 합니까? 아니 본인은 얘기는 그래서 제가 김종인 네.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. 네. 그래도 명태균 씨하고 가까웠잖아요. 얘기했더니 난 별로 몇 번 만났지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집에 사모님 찾아갔다며요. 집에도 예. 갔다는데요. 네. 그래서 사모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랬다는데 막 얘기했더니 아니야 우리 집에 온 적 없어 절대 온 적 없어 얘기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두 분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얘기했더니 아니야.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주도 휴가 가셨을 때도 만나셨다면서요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한번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부부끼리 같이 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? 부부랑 같이 예. 갔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사실은요 여기 정치권의 김미경 여사가 둘이잖아요.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였고요. 네.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 여사가 있는데 네. 주변 사람들은 그냥 수근수근하는 얘기로 그 김미경이 더 세다 이게 있어요 둘한테 요거 있는데 김미경 여사를 만난 거면 굉장히 그 조금 역할을 한 거예요. 김종인 위원장의 애가 있는데요. 네. 집안 얘기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근데 집안 얘기를 네. 속속히 알더라고요. 명태균 씨가. 그러니까 그런 그 사적 정보를 안다는 것 자체가 네.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인물을 여쭤보고 싶습니다. 이준석 의원에 대한
명태균 씨의 스탠스는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? 이준석을 아끼고 좋은 정치에 우리 정치에 좋은 제목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. 애정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그런데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또 공천 개입으로 갑니다. 김건희 네. 여사한테 김영선 공천 달라고 재보궐선거에서는 공천 줬어. 네. 근데 자 2년 만에 다시 선거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서 당이 공천한 사람인데 공천을 안 주잖아요. 컷오프 시키잖아. 그리고는 네. 김해로 가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 과정을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얘기합니다. 아니 공천 달라고. 그럼 나도 단수 주면 좋지. 근데 안 된대. 컷오프래. 그럼 절로 가라는데 그 얘기를 둘이 하잖아요. 네. 둘이 하고 컷오프하다 김해로 가면 거기 가서도 안 돼.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이 막 화났잖아요. 내가 화가 났어요. 왜 그걸 안 해주는지.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 공천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해줄 줄 알았지 하면서 화가 나서 뭘 합니까? 여기서 안 되니까 칠불사로 찾아가잖아요. 부르잖아요. 예. 칠불사에 그때 명태균 씨가 있었어요. 맞아요. 예. 그래가지고 칠불사에 부릅니다. 야 김영선 와, 이준석 와, 천하람 와. 불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그러니까. 폭로 기자회견을 준비했잖아요. 네. 그때 그 얘기를 들으러 간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잖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네. 천하람 의원이잖아요. 그때 관계가 그때 총선을 앞두고 엄청 바쁘고 분초를 네, 쪼개 다투던 쓰는 시간인데 시기인데, 그때 이준석 일로 와봐. 그래서 거기서 회의했어요. 그 다음날 천하람은 다시 오고.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. 그러면 사실은 다시 이준석 그 의원이 어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고 사람들의 세간의 의심은 당대표 선거에도 김종인 위원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를 명태균 씨가 대선 때 의심받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혹시 도와주지 않았냐. 명태균은 자기가 네. 짰다고 하죠. 아유 준석이는 몰라. 그거 알겠어. 자기가 짰다고 하는데 네. 그 얘기도 한 바닥인데 이 그 칠불사로 가고 스님 얘기로 가고 이준석 얘기로 가면 이게 네.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논점이 조금 흐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, 네, 맞아요. 이준석 네. 얘기는 취재를 많이 해놨어요. 보따리인데 아, 그건 예. 나중에 할게. 나중에. 우선순위로 밀어놓고 지금 항상 저는 계속 강조하는 다시 돌아가지만. 게 가장 중요한 거 여론조사 조작을 했는지 그렇죠. 예. 그래서 선거에 개입했는지 하나는 공천 개입했는지 네. 공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김 여사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게 공천 개입으로 보이네요. 이걸 저기 검찰에서는 어떻게 볼지,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 때 명태균 씨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, 여기가 이 명태균 게이트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다른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 KBS에서 원래 그 동명의 프로그램을 네. 이렇게 하시다가 동명은 아니고 거기 그 KBS에서는 주진우 라이브. 주진우 라이브에 그렇죠. 예, 주진우 라이브에 네. 비슷비슷합니다. 그래도 KBS 일라디오 역사상은 가장 청취율도 좋았고요. 그다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네. 사랑을 받았습니다. 지금 그 시간에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네. 청취율이 10분의 1 다 아주 막 그랬어요. 쫓겨났죠. 아니 근데 그 박민 사장 체제 이제 와 동시에 이제 네. 그때 나오신 건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박민 사장을 밀어내고 이제 박장범 앵커가 사장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그 조그만 그 파우치. 근데 그 얘기를 어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명품을 명품으로 말하지 못하는 게 이거 뭐 홍길동도 아니고 조그만 파우치백 뭐 이런 얘기를 네.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박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했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용산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명품백, 디올백 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그 민심이 안 좋으니 조그만 파우치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그만 파우치라는 얘기가 용산에서 나온 말이에요. 용산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 질문을 박장범이 하더라고. 나는 그게 조그만 파우치가 뭔지 아세요? 뭐 저도 뭐 조금만 뭐 이런 거죠. 예. 아니 근데 네. 디올에서 나오는 파우치하고 디올에서 나오는 백하고 이게 구분할 수 있어요. 못해 일반 사람들. 그렇죠. 네. 그 보통 사람들도 못해. 근데 그 파우치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?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. 용산에서 얘기하던 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? 네. 조그만 백, 조그만 파우치. 제가 그 전에 용산 사람들한테 들었던 그 해명 논리.
반박 논리 중에 나왔던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던 박장범이 음. 갑자기 됐더라고. 다 놀래더라고요. 여기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박장범 앵커의 KBS 사장 등극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선배 같은 게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네. 전문 기자라는 또 표식이 아유, 따라다녔잖아요. 그렇죠. 아유, 각하는 한동안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제 했는데 네. 지금은 약간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정도 아닌 겁니까? 그 저는 이명박에 대해서는 사실 애정이 있어요. 네. 이 이상득 그 전 국회 부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. 돌아가셨잖아요. 예. 근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. 사실은 포스코랑 각종 이권에 개입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청으로 끌려가기 싫으니까 눕고 수술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그 고령이란 이유로 그리고 대통령이 형이란 이유로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.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갔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인 앞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참 그렇게 보내면 안 되고 이명박 씨가 아직도 사회 어른으로 원로로 이렇게 말하고 얼굴 들고 다니고 청계천 다니고 강연하는 걸 보면 진짜 가소롭고요. 피가 네. 거꾸로 쏟습니다.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 더 하고 계신다는 더 얘기 하고 있어요. 있더라고요. 더 하고 네. 있어요. 전 최순실 비자금도 더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해외에 숨겨놓은 비자금. 네, 그때 그거 아직도 한창 하고 이제 있어요. 특검 때도 원래 그때 한국일보 보도 나왔어. 저 기억이다. 네, 기억나죠. 일면에 네. 어때 그걸 비자금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? 예.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네. 내 보도를 보고 아니 그 영향이 한국일보 보도였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드리는 있지, 말씀이에요. 그치. 예, 제가 그러니까, 보따리 네. 이렇게 그러니까, 아유, 네. 자, 그걸 아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. 아직도 네. 하고는 있어요. 네. 아 하고 계신 거군요. 이명박 예. 대통령을 또 다시 한번 그 생각은 있으나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고는 있습니다. 아니 그리고 누가 농담으로 그 얘기하더라고. 이거는 정말 사담인데 법사위 보면은 주진우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이름이 동명의 두 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 이름 두고 우스갯소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예. 그런 얘기는 하지 마. 알겠습니다. 네. 아, 네. 이상한 주지는 얘기 좀 하지 말고. 알겠습니다.